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자동화를 넘어 사람 없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3년부터 오토노머스 팹이라고 반도체 라인에 사람 없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다크 팩토리라는 이런 개념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무인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팹 TF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 23년 7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무인화, 이렇게 자동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평택에 삼성이 들어오고 용인에 SK 또 삼성이 들어왔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노머스 팹, 그래서 APEP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이 APEP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율 생산, 오토노머스 매니팩처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개념보다는 훨씬 뛰어넘어서 무인으로 생산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는 다크 팩토리라 그래서 공장에 불까지 켤 필요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돌아가는 거기에 불빛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없이 사람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완전 자동 공장,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토노머스 팹은 반도체 공장의 완전 자동화 및 자율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평택 캠퍼스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데 삼성이 들어가고 SK 들어갔을 때 그럼 완전 자동, 사람이 없다면은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중심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오토노머스 팹을 이제 정리를 하면, 오토노머스 팹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래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는 사람이 개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크림룸에 딱 들어가는 순간 파티클, 그냥 먼지가 25,000여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냥 불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사람의 간섭이, 사람이 자꾸 개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불량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계,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시스템, 이 스스로 판단해서 제어를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완전 자율형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초정밀, 초미세 공정 대응하고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구성은 공장 내 장비와 물류 시스템 간 M2M이죠. 머신 투 머신입니다. 기계와 기계 사이를 완전히 사람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욱 발전화되면은 어느 파트가 고장이 났을 때는 로봇가 가서 거기까지 다 해결해주는 이런 것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 제어를 하는 거죠. 제가 1976년도에 부산을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3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선반, 그냥 NC 선반, 자동화된 선반이 그때 처음으로 화천기계에서 만들어서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왔었죠. 신기했었죠. 그냥 이 선반 이렇게 쇠를 깎는데도 그냥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 그런 게 하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에 보면은 이 반도체가 생산이 될 때 OHT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반도체를 자동으로 날리는 거죠. 대체 반도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풉이라고 그러죠. 풉. 전체 이 시스템을 OHT라 그러죠. 중형 자동차 하나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건 지금 세메스에서 국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자, 여기는 한번 제 블로그에 들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인 그 로봇, 물류 로봇이 무슨,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와 재료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가 이제 이쪽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사람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걸 지금 무인으로 해서 OHT로 쓴 것이 꽤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 필요하냐면 반도체가 제조 과정에서는 그 독성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손으로 날른다는 거는 그 독성 물질에 그 노출이 되면서 그 바람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거는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AGU 자동 유도 차량보다는 경로가 이제 자율성과 유연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AI 기반 품질 예측 및 이상 감지. 그러니까 AI 뭐 알고리즘 이런 걸 해서 수율이라든가 품질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그 분량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보다는 AI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설비 이상을 조기 탐지하는 이런 기능, 사람이 개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거죠. 이 디지털 트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공정의 이제 데이터 시간을 이제 가상 공장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 그 공간에서 이 이제 시스템이 잘 굴러가거나 아니면 조기 이제 그 고장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을 이렇게 스마트 이제 팩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걸 실시간으로 AI, 로봇 이것들이 다 점검하고 돌아가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팹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오토노머스 팹 기술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 화성 캠퍼스에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 캠퍼스에서 최소 인력 관리자만 남아있고 남는 인력들은 평택으로 벌써 이미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팹이라든가 GAA 뭐 이런 차세대 미세공정 라인에도 적용 중이고 2020년대 후반까지 전면 구현이 목표다. 그래서 삼성의 오토노머스 팹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 이제 공정 속도를 향상시키고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한다.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예지, 미리 알아가지고 정비를 통해서 수율을 향상을 시킨다. 인력은 단순 위험 작업을 이제 자동화해서 전문 인력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이제 환경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오토노머 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과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도체 공정의 복잡성과 고도의 정밀성 때문에 전면 무인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하는데 여러 장비들이 이렇게 또 그 장비를 관리하고 이러는 일들은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인화라는 것은 100% 무인화는 불가능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AI 신뢰도라든가 설비 고장 대응 자동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팹 이런 거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안 이슈예요. 만일 뭐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공격에 이렇게 만약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공장이 그냥 뭐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오토노머스 팹은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반도체 공장 구현을 목표로 해서 AI 로봇, 디지털 트윈, IoT 기술을 통합해서 미래형 그 팹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TSMC 등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공정 난이도와 생산 효율성을 모두 잡는다는 게 전략적인 핵심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고 모든 공장들이 이렇게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 오토노머스 팹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데 또 한번 보시자고요.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제 메가 그 플랜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메가 플랜트 아메리카에 가니까 사람은 880명인데 로봇은 950대로 로봇이 더 많아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200여 대, 주차 로봇이 48대, 용접 도장에 700여 대. 그래서 연간 10만 대를 생산을 하는데 사람은 880명. 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9을 이제 두 개 차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대차그룹의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는 차량 114대당 사람 한 명이 필요한데, 또 현대자동차 중에 가장 큰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차량 44대 중 한 대예요. 그러니까 이 효율로 따지면 2.59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그 최소한의 관리자만 있으면 연중 무휴로 공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챗GPT가 그린 오토노머스 팩토리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의 메가플랜트 아메리카, GMA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76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대략 이제 오늘 환율로 적용해 본다 그러면 10조 3,900, 한 4천억 정도, 10조 4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생산 연대 목표는 뭐 연간 50만 대, 지금은 뭐 한 10만 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2031년도까지 약 8,500명이 고용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은 현재는 한 88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제품돼 있는 이런 그 차들을 이렇게 그 로봇이 하는 거죠. 현대 자동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이렇게 사족 보행,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 자동차 만들어진 걸 이동하고 물류 시스템까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이게 그 주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도 로봇에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차체 조립을 한다든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든가,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로봇이 그냥 이 자동차 공장을 다 운영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또 AI를 이용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이상을 감지를 하고, AI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공장 생산 공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아주 최소의 인원이 그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밑에 한번 또 보면은 중국의 화웨이는 다크 팩토리. 그다음 어두운 캄캄합니다. 공장이 1초에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째깍 할 때 그냥 화웨이 반도체 스마트폰이 한 대씩 그냥 생산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다크 팩토리의 이제 그 개념을 보면은 사람이 없이 완전 자동화 공장, 불필요한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로 운영이 깜깜한 공장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AI 시스템, 물류 로봇, 고정밀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운영의 이점은 뭐냐면 조명이 필요 없어요. 냉난방이 필요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무휴로 운영할 수 있고, 사람보다 정밀한 생산을 하고 품질을 그냥 일정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죠. 산업재해도 제로예요. ESS에도 경영에도 아주 부합해요. 이러니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이렇게 다크 팩토리를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샤오미도 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샤오미 사례를 보면 중국의 창핑 스마트 팩토리 생산 전 공정을 100% 자동화해서 1초에 스마트폰 한 대씩 연간 100만 대 이상 한다. 포장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로봇이 다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다크 팩토리의 이제 선두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국 창핑의 샤오미 이제 그 좁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또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지금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히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95% 자동화.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유명한 또 소프트뱅크 현장에도 1조 달러 이상을 규모로 투기해서 다크 팩토리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제 환학이라는 거, 로봇을 만드는 공장, 최대 30일 연속 무인 가동, 냉난방이 필요 없지요. 또 뭐 HD 현대 로보틱스, 이게 한국에 있죠. 산업용 로봇을 공정을 자동화하고 소수 인력만 공정 관리를 하고, LG 이노텍도 보면 LG AI 기반에서 비전 검사 시스템 리드 타임을 90% 단축하고 검사 인력을 90%,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다크 팩토리를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생산성이 29.4%가 증가하고 품질은 42.8%가 향상이 되고 원가는 15.9%, 매출은 6.4%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이 감소하고 친환경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초기 투자비,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 세계 이제 경제 포럼에서 보면 2027년까지 최대 83만 개 일자리가 감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로 조립 라인이라든가 물류 등 단순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또 전략이 또 변화가 되는데 인건비 절감 목적의 해외 생산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 자동화 공장을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여러 나라에다 이렇게 흩어지는데 만일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제3세계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어떤 뭐 팹을 만든다 그러면 굳이 뭐 다른 나라에 갈 필요가 없죠. 애플의 CEO 팀 쿡이 말하기를 로봇 8만 있다면 미국에서도 아이폰 생산이 가능하다. 맞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25% 관세를 때리고 삼성도 예외가 없다는 소리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그냥 관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스마트 팩토리, 오토노머스 팩, 다크 팩토리, 이런 것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자손들은 그럼 어떻게 그냥 또 일을 벌어먹고 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 일자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오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삼성전자의 오토노머스 팹을 한번 살펴보면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화웨이, 샤오미 이런 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대세입니다.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